그녀는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붉은 끈으로 묶인 낡은 포장지, 귀퉁이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상자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열어줘라는 속삭임이었다. 이 레스토랑의 지하에는 보관실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메뉴를 복원하기 전에 반드시 잊힌 손님들의 잔상을 보관해야 한다. 그 잔상은 종종 인형의 형태를 취하고 어떤 경우엔 주인의 얼굴을 담는다. 누구나 자신을 닮은 인형을 한 개쯤은 맡겨두고 간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단 하나. 인형과 눈을 맞추면 둘 중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어린 시절의 인형이 있었다. 붉은 리본, 반쯤 다른 단추 눈,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얼굴. 나랑 놀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웃으며 인형을 꺼냈다. 그러나 인형의 손이 조금 더 따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인형은 조금씩 움직였다. 책상 위에서 자세를 바꾸고 거울 앞에 앉고 때로는 그녀의 흉내를 냈다. 그녀가 웃으면 인형도 웃었고 그녀가 울면 인형도 울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인형이 그녀보다 먼저 눈을 깜빡였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 상자 속 인형은 그녀를 복원하기 위한 예비본이었다. 문제는 복원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상자를 덮으려 하자 인형이 말했다. 조금만 더 열어도. 그래야 둘 다 완벽해질 수 있잖아. 그녀는 주저하다가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날 밤 상자에서 두 개의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거울 속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녀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 규칙 10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1항. 상자는 반드시 새벽 3시 이전에 닫을 것. 상자가 열린 채로 새벽 3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경계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며 인형이 있어야 할 세계와 당신이 있는 세계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새벽 3시가 지나도록 상자를 닫지 않으면 인형은 더 이상 상자 안에 머물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의 자리에 머물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계를 확인하세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2항. 인형이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 것. 인형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초대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로, 아무리 친근한 말투로 들려도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인형은 당신과 대화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한 번 대화가 시작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인형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하고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침묵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 제3항. 인형의 눈동자는 절대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인형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형의 두 눈은 각각 다른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한쪽 눈이 당신을 보는 동안 다른 눈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만약 두 눈이 동시에 움직이며 당신을 정확히 응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무언가가 들어온 것이며 당신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상자를 닫아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 제4항. 상자를 열 때는 손가락을 3개만 사용하라.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손가락의 개수는 정확히 3개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입니다. 5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되고 2개만 사용하면 불완전한 연결이 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3개의 손가락은 열쇠이자 동시에 제한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세요. 다른 손가락이 상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접촉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규칙 제5항. 인형이 미소를 짓는 순간 이미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인형의 표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형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면 그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해내려 하지 마세요. 이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당신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보지 마세요.
당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규칙 제6항.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인형이 가지고 있다면 교환이 시작된 것이다.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당신의 몸에 있는 상처, 흉터점이나 작은 멍까지도 인형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동화 현상의 시작이며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환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이 복사됩니다.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지면 누가 원본이고 누가 복사본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과정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규칙 제7항.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 즉시 태워야 한다. 인형의 머리카락은 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징후이며 인형이 살아있는 무언가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을 발견하는 즉시 불로 태워야 합니다.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단 한 가닥이라도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인형이 완전한 머리카락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거울은 때때로 반대편을 불러들입니다. 규칙 제8항. 상자를 완전히 닫으면 기억이 지워진다. 상자를 닫는 순간 상자가 열려있던 시간의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보호장치입니다. 인형과 보낸 시간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인형과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매번 상자를 열 때마다 처음처럼 느낄 것이고 경고의 감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메모를 남기세요. 읽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경고를 믿으세요. 규칙 제9항. 상자를 너무 오래 열어두면 둘 중 하나가 잠든다. 상자가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피로가 엄습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졸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잠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잠들면 인형이 깨어나고 인형이 잠들면 당신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형이 깨어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 있으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규칙 제10항. 누가 깨어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이미 늦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자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손인지 인형의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당신의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교환은 완료되었고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상자를 닫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둘 다 같은 곳에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상자는 호기심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그리고 규칙을 완벽히 숙지한 상태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상자를 여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열면 무언가는 반드시 통과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가는 것인지 들어오는 것인지는 당신이 규칙을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교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환이 완료되면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상자를 버릴 수 없다면 절대 혼자 열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봐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락방의 한 구석에 상자가 놓여있다. 리본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속에서 아주 조용한 숨소리가 들린다. 문제는 그 소리가 안쪽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상자를 닫을까? 아니면 조금 더 열어둘까?